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만나볼 분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분입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우연히 재테크에 눈을 뜨게 돼서 아주 젊은 나이에 소위 말하는 파이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를 하게 되셨고요. 지금은 유튜브로서 활동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를 모셨습니다. 한주주의 잠 못 드는 밤을 운영하고 계신 한주주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주주님. 네, 안녕하세요. 미주은 구독자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미준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주주님은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게스트이십니다. 그동안 미준 채널에 출연해 주셨던 게스트가 다 하면 20명도 넘어가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다 남성 게스트이셨거든요. 그래서 미준 채널 역사상 최초로 여성 게스트를 모시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기대치도 못했는데 이렇게 또 저를 알고서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좀 긴장되는 마음도 있고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PD님이 계신데 네. PD님이 인제 섭외를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여성분을 초대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초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주주님은 마음에 드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인제 미준에 출연해 주신 분들 중에 최연소 게스트가 아닌가 하는데요. 30 아 대시죠, 그래요? 지금? 네. 지금 30 대입니다. 예. 그래서 30 대를 대표하는 시각으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실 것 같아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주진 님과 함께 시작하는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10여 년간 근무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삼성전자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그만두고 유튜브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한주주 님의 개인적인 역사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인제 처음부터 뭐 '유튜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은퇴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인제 퇴사를 해서 하나하나 저에게 맡겨진 일들 이렇게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좋은 기회가 생겨 가지고 유튜브에 좀 다양한 방면으로 출연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인제 제 개인 채널을 오픈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제 삼성전자에서의 10 년을 좀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좀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가 26 살이었어요. 그렇게 네. 26살 때 부푼 꿈을 가지고 입사를 해서 인제 그때부터 '나는 인제 소비를 통해서 우아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한 몇 년 정도 3년 이상을 그렇게 좀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월급이나 이런 자산을 다 탕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빚까지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나이가 29 살에서 30살 고쯤이 됐을 때 인제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예.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빚을 갚고 그리고 인제 앞으로 내가 나이도 30 이니까 결혼도 못 할 것 같아. 그냥 평생 독거노인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제 '혼자서 나는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 스스로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빚을 갚고 그리고 좀 다양한 이렇게 투자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리고 또 투자도 다양하게 좀 했었어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제 스타일을 찾았고 안정된 이 투자의 방향을 찾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다양한 투자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음. 그런 저의 다양한 투자의 경험도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인제 그걸 가지고 인제 제가 은퇴를 한 이후에는 책도 쓰고 다양한 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방금 인제 미지호 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여쭤보셨는데요. 퇴사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그렇게 인제 좋고 안정적인 회사를 퇴사를 할 그런 용기가 났어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게 그냥 주위 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회사에서 같이 다니던 동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음. 동료들이 어
이분들이 그 재산이 저만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 근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미 탄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용기 있게 퇴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분들한테 물어봤죠. 왜 그렇게 안정적으로 이미 자산이 있는데 퇴사를 못해요?" 물어봤을 때 의외의 답변이 있었어요. 거의 다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뭐가 좀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네. 회사 나가도 막상 뭐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런 식으로 마땅히 인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회사에 머무르시는 분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좀 달랐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10년 동안 다녔던 경험이 너무 귀하고 재밌고 많은 분들 만나면서 배우기도 했고 그런 저의 정말 소중한 20 대에서 30 대가 담겨 있는 그런 역사인데 거기에서 '앞으로의 10 년은 지금 과거의 10 년과는 다를 거다.'라고 하는 게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과거의 10 년은 배우는 것도 많았고 되게 재미있었고 제가 성장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앞으로의 10 년은 내가 이거의 반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쪼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퇴사가 두렵기도 했는데요. 그 퇴사의 두려움보다 '내 경험이 여기서 쪼끔 이렇게 더 확장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쪼끔 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저는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안정된 기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인제 또 새로운 수익 창출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인제 내가 정말 재미있는 거 돈을 많이 못 회사 다닐 때만큼 돈을 많이 벌진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재미있고 내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쪼끔 더 제 경험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퇴사를 했는데 너무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이후에 책도 쓰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제 경험의 폭이 너무 다 달라졌고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저는 지금 삶을 살고 있고 책 쓰고 유튜브를 하면서 대학원도 다니고 앞으로 저는 좀 경제 덕후로서의 인제 길을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네. 덕후로서 첫 발을 이렇게 뗐는데 앞으로도 지금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박사 과정까지 하면서 경제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좀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더 쉽게 알려주고 재미있게 그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책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요. 그런 사람이 좀 되어 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삼성전자 인제 근무하셨다니까 네. 삼성전자 주식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시나요? 삼성전자에? 네. 사실 저는요 국내 주식이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어. 물론 주식이 없고요.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에 주식이 없지만 제가 과거에도 삼성전자 주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 한 5-6년 전쯤 그때쯤에는 인제 저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저는 삼성전자 투자를 하기 전에 이미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삼성전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자꾸 이렇게 삼성전자 소식을 너무 즉각적으로 듣다 보니까 거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투자 스타일은 그냥 한번 주식을 정말 사 놓고 한 5 년, 6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비전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냥 크게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가져가는 편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즉각적으로 모든 경영 관련된 소식들을 들으니까 정말 음. 최전선에서 들으니까 이게 제가 마음이 진득하게 주식을 보유하는 데 힘듦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스테이블한 투자자가 되어서 어떤 그런 시장 상황에도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한 뭐 3 년, 5년 후에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저는 그 주식을 계속 그냥 가져가는데 제가 5-6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저 되게 이렇게 조바심 내고 조급하고 음. 불안하고 이런 투자자였기 때문에 그런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삼성전자 안에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득하게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인제 삼성전자에 투자를 그때 인제 얼마 보유 안 하고서 애매한 수익률을 내고서 그냥 접어 버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계속 해 오던 해외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미조 님께서도 예전부터 투자를 해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주식에 미국 주식에 관심이 다들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식이 이렇게 제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들을 일도 없었고요. 신문이나 어디 언론에서 아주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은 그걸 제가 이렇게 잘 들을 게 없었거든요. 제가 굳이 막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쪼끔 약간 거리 두기를 하는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 음. 방식이랑 너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음. 인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한 선을 두고 거리를 두고 너무 이렇게 단기적 시세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 삼성전자 주식보다 더 좋은 주식이 제 눈에 한 몇 개가 더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방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어. 3 개가 정말 메인으로 크고요. 한 90% 정도가 예. 되고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10%가 1개 정도가 있는 그런 굉장히 심플한 투자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좀 심플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예요.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자본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쪼끔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도 하고 다른 저평가 가치주도 찾아보면서 그런 재미있는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기업이라는 것도 저는 되게 장기적인 비전을 엄청 좋게 보고는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쪼끔 더 안정적이고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글로벌 초우량주거든요. 그리고 예. 제가 정의한 글로벌 초우량주는 세계 시가총액에서 1 위에서 10위 사이에 있는 기업 중에서 정말 확실한 현금의 창출을 하는 캐시카우가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성장 동력도 있는 기업, 딱 요런 조건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아직은 삼성전자가 그 제 인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좀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제가 인제 주식 자산이 뭐 주식으로만 굴리는 부동산 빼고 한 10억 정도의 주식으로 굴리는 자산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중에서 한 10% 정도는 삼성전자도 좀 사 보고 모험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해외 주식 투자를 절대 못하는 상황이다 옛날처럼. 음. 옛날에는 뭐 해외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제 포트폴리오의 한 50% 정도를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인 거는 확실하지만 제가 아직은 이런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삼성전자가 넘을 수 없는 그 투자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5 기업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삼성전자도 통과하지 못한 기준을 넘어간 5 종목 조금 있다가 좀 네.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음. 당연한 기업들이어 가지고 아마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방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네. 그 정보의 홍수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뜨끔했는데 제가 네. 추구하는 이제 그 미존이라는 채널의 방향은 예전에는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다. 그래서 아 그렇죠. 이제는 인제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에 못지않은 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아직까지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다 영어로 돼 있고 그리고 네. 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간에서 좀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맨날 그 올라오는 주식 뉴스도 전해 드리고 원인 결과 나오면 같이 보고서도 읽어 보고 뭐 분석하는 영상도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방해를 하고 있나?'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투자의 그냥 방향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저는 모든 그런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지지를 하는 게 어떤 사람은 공매도 투자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식 사서 한 20 년, 30년 안 파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평가 가치주만 찾아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정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그 투자의 그런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인제 가장 본인이 잘 맞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투자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가능한 선에서 제가 재미있는 부분으로 인제 투자를 하는 거라서 그게 좀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미주님 채널 너무 재밌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야 또 그렇게 좀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분들도 있고 정보도 인제 재미있는 정보도 그렇게 들을 수 있고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투자의 스타일의 차이 아닐까요? 음.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너무 많으면 또 심하게 변동성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네. 생각하는 투자는 사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많이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이 정보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어닝 결과가 나오면 뭐 애플의 어닝 결과가 나왔으면 애플 주주로서 뭐 뿌듯할 때도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네. 이런 과정 자체가 10 년, 아. 20년 계속 쌓아가면서 인생의 하나의 재미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 역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접근법인 거죠. 그러니까 쪼끔 네. 떨어져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뭐 실적으로 봐서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그 성과만 봐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음. 저처럼 만약에 수익률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긴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제 마음이 미주님처럼 그렇게 좀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황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음. 그냥 좀 멀리만 이렇게 딱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딱 미주님은 객관적으로 그래도 내 주식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딱딱 캐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게 좀 더 네 '투자에 연륜이 있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5개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네. 제가 그 업로드하신 영상을 보니까 애플 얘기를 굉장히 많이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파악을 했는데 네. 며칠 전에 올려주신 그 영상 중에 애플의 과거 위기에 대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 네. 이 영상 아직 그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애플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인제 최근에 인제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업로드를 했는데 그게 이 시점쯤에 한번 애플이 어떤 힘든 위기를 거쳐 왔나 그런 것들을 인제 구독자분들께서 보시면 '아 지금 위기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좀 넘겨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음. 애플이 진짜 겪어왔던 위기가 '아 이 회사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들을 하나하나 너무 잘 힘들게 거쳐 왔거든요. 그럼 정말 지금이야 어느 정도 이 가치주의 수준에 도달했지만 처음부터 애플이 그렇게 꽃길만 걸어왔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인제 최근에 올려드렸던 그 유튜브에서는 그런 애플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연도 순으로 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앞으로의 애플이 저는 얼마나 대단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쪼끔 뭐 의구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혁신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애플이 되게 잘하는 부분은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계속 좀 알맞은 방향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저는 되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굉장히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데 그 많이 벌어들이는 부분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주주 환원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주 환원에 쓰는 것 말고도 버는 돈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성장을 위한 투자도 굉장히 꾸준히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성도 갖추면서도 그렇게 가치주의 영역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좀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잡스가 죽으면서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잡스 이후에 맡았던 CEO가 팀 쿡인데 팀 쿡이 잡스랑 너무 다른 사람인 거죠. 창의성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이런 기업을 잘 운영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되게 의구심이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잡스 사후에도
팀 쿡은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내면서 이렇게 꾸준히 또 성장 동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뭐 아이폰이야 워낙 지금 든든한 캐시카우로서 잘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팀 쿡이 애플 사후에 진행했었던 좀 주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애플 워치 같은 게 있어요. 애플 워치 하면서 그것과 같이 헬스케어 서비스 쪽으로 같이 인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되게 의구심이 있었어요. '아 저게 뭐야? 뭐 저게 얼마나 팔리겠어?'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지금 꽤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또 캐시카우로 또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애플 서비스 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요즘에 좀 막강하게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애플 서비스가 포함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애플 TV, 그리고 애플 아케이드, 애플 뮤직, 이런 다양한 인제 서비스 분야, 그리고 광고도 포함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과거 한 3-4년 전쯤만 해도 팀 쿡이 '아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해서 디즈니 정도를 한번 따라잡아 보자. 애플 서비스만으로 디즈니를 따라잡아 보자. 음.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정말 지금 인제 달성을 한 거예요. 이번 인제 2021년 1 분기에 그 애플의 서비스 쪽의 매출을 보니까 이미 디즈니라는 기업의 매출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럼 애플 서비스만 봐도 그냥 디즈니 같은 기업 하나가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꾸준히 성장 동력을 좀 탄탄하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애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제 애플의 이슈라고 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은요, 아마 그걸 거예요. 공급망 이슈? 이게 요즘에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그리고 중국 공장과의 그런 이슈 같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우리 주주로서 좋은 점, 마음이 편해지는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팀 쿡이라는 존재가 CEO라는 거예요. 팀 쿡이 98 년도부터 이 애플에 합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스티브 잡스와 함께 하다가 그다음에 인제 CEO를 맡게 됐는데요. 이분이 팀 쿡이 공급망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팀 쿡이 CEO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인제 마음이 주주로서 안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거의 정말 저는 세계의 원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급이나 SCM 관련 예. 측면에서요. 그래서 예.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누구보다도 잘 극복할 수 있는 CEO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애플의 저는 성장성 굉장히 좋게 보고요. 앞으로 좀 장기 투자할 만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음. 여기서 인제 애플이 이렇게 항상 탄탄대로만 걷는 거는 아니에요. 실패하는 부분도 인제 물론 있죠. 가장 크게 실패했었던 부분이다라고 하면요, 애플카 프로젝트예요. 애플카 프로젝트가 과거에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었냐면 2008 년도, 자그마치 2008 년도부터, 그때 인제 잡스가 사후 전이죠. 그러니까 잡스가 살아 있을 때 애플카 프로젝트를 그때부터 인제 암암리에 시작을 했었고,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인제 애플의 잡스 사후에도 계속 팀 쿡이 이어받아 가지고 이 애플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워낙 애플이 돈을 많이 버니까 2015년 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여기에 돈을 많이 퍼부었어요. 그렇게 돈을 퍼부으면서 뭐 정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들을 섭외를 하겠다고 테슬라에서 많이 또 인력들을 데려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인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애플카 프로젝트 저기는 아무래도 그냥 우리 테슬라의 패기장이야.' 약간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만큼 그렇게 네. 정말 애플은 공격적으로 인력들도 막 충원을 하고 했었어요. 네. 근데도 그게 인제 조금 '돈 들인 대비해서 신통치 않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근데 네. 이렇게 애플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위한 발전을 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돈 많이 들였는데 실패하는 것들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이 성 이런 다양한 시도 속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팀쿡 시대에 새로 나왔던 뭐 애플 서비스 쪽을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애플의 그런 웨어러블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좀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긍정적으로 성공해 나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애플의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계속 든든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저는
지금 주식 주가도 굉장히 이렇게 계산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이미 좋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여기에서 애플 주가가 저는 반토막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믿고 가져갈 것 같아요. 이거는 애플의 문제가 제 눈에는 그렇게 딱히 보이지 않고요. 공급망 이슈는 쪼끔 단기적인 이슈 같고, 그리고 또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시중의 유동성 문제잖아요. 그 정도 문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타이밍 투자자가 아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애플이 반토막 나도 계속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팀쿡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네. 저도 팀쿡이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는 리더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너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규제라고 인제 얘기를 하잖아요. 비용 관리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의 정말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스티브 박 잡스가 인제 팀쿡을 영입하기 위해서 3 번을 어 가서 대상포춘을 부탁을 했대 예예. 그래서 네. 유비가 막 제갈공명을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도의 노력을 해서 불러들였던 인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할 것 같고 그러면 애플카는 어둡게 보시네요. 앞으로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게 타이탄 프로젝트로 엄청나게 돈을 들이부은 것 대비해서 지금 원래 2020년 정도면 뭔가 좀 '가시적인 게 나올 거다.'라고 다들 기대를 과거에는 했었는데, 그런 가시적인 기대가 정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플이 정말 이렇게 많이 돈을 들였는데도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도 있나 보다.'라고 싶었던 게 전 애플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앞으로 5년 10년 지난다라고 해도 그렇게 '여기서 크게 도약해 나갈 수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어두운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애플카 프로젝트가 되게 크게 망한 그런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요. 왜냐면 그 프로젝트 팀도 인제 와해가 돼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게 좀 미래가 어두워 보이기는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플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분야가 그 테슬라가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예. 그 부분을 또 테슬라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좀 따라잡을 만큼 애플이 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한 네. 가지 인제 변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다 네. 사 버릴 가능성도 있죠 아예. 그래서 자율주행 데이터도 다 사 버리고 네. 그냥 돈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애플이라는 브랜드만 붙이면 어쩌면은 성공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번 믿어 보고 싶고요. 뭐 네. 하지만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비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드웨어를 또 렌트한다고 또 발표가 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렌트를 하면서 서비스 쪽의 비중이 오히려 하드웨어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네. 어 그리고 인제 예전에 제가 팀쿡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10 네. 년 후에 애플은 어떤 기업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라고 물어봤더니 헬스케어 기업이 될 거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쪽에 굉장히 좀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래서 애플의 미래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